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선수들, 국민들의 건강과 움직임의 향상 또는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슬로우 조깅이 아주 인기인데요. 걷기보다는 슬로우 조깅이 좀 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아무래도 걷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신 분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걷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가 낮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러닝을 하자고 하니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인 슬로우 조깅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는 어디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슬로우 조깅을 할 때 이게 지면에 발이 닿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족저근막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걷기, 슬로우 조깅, 러닝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걷는 건 발로 하면 뒤꿈치, 그다음에 발의 중간, 그다음에 발가락을 이용해서 걷게 되고요.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거의 발은 동일합니다. 발의 가운데와 발의 앞쪽을 이용해서 달리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와 슬로우 조깅, 러닝은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발의 중간에서 발의 앞쪽을 닿다 보니까 체중 지지가 종아리나 발바닥에 많이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생기거나 발목에 부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발끝, 그러니까 발가락 쪽으로 달리는 것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또는 발목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잘 사용하면서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좀 더 뒤꿈치 쪽에 힘을 주는 게 좋은가요? 발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아서 발의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살짝 닿았다가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가 살짝 닿았을 때 체중이 분산되면서 아킬레스나 종아리 또는 발바닥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발 앞쪽으로 뛰는 것은 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러닝이 요즘 계속 유행을 하다 보니까 러닝 부작용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잘못된 러닝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러닝을 많이 해서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는 뭐 한의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러닝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면 러닝을 조금 배우는 게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 요 두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닝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케이던스라고 발이 1분에 지면에 접촉하는 숫자거든요. 그게 대략 180일 때 우리 몸에 부담이 가장 없는 속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을 조금 짧게 줄여야 돼요. 오버스트라이드라고 해서 발이 넓어지게 되면 뒤꿈치가 땅에 닿고 그로 인해서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경 쓰셔야 될 점은 케이던스를 180에 맞춘다. 두 번째는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어떻게 보면 가볍게 뛰는 느낌으로 뛴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써 주시면 아마도 부상을 예방하고 즐겁게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의 빈도인데요. 만약에 내가 러닝을 매일매일 뛴다면 운동의 양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격일제로 뛴다든지 또는 정말 매일 뛰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한 80%의 강도로 뛴다면 그다음에 화요일은 40~50%로 슬로우 조깅 형태로 가볍게 회복을 하고 다시 뛰는 형태여야 합니다. 고강도로 계속해서 뛰게 되면 피로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근육과 관절, 인대에 부담을 주어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략 원래 뛰는 강도가 100%라면 그 100%를 다 썼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거나 가볍게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제 하루에 뭐 몇 분 뛰는 게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보통 만약에 이제 초보자가 이제 슬로우 러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략 운동 강도를 70%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70%가 넘어가면 몸에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70%의 강도가 예를 들어 시간으로 하면 5분이 될 수도 있고요.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70%면 숨 차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 조금 어려운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걷거나 또는 슬로우 조깅으로 가볍게 회복을 하고 다시 뛰는 형태로 대략 한 20-30분 정도를 해주시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가면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럼 잘하는 분이어도 최대 이 정도 이상은 뛰지 말아라 하는 그런 한계 시간이 있을까요? 한계 시간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마라톤 선수들이 한번 마라톤을 하면 다시 뛰는 데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몸이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정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라톤을 뛰면 발도 붓고 관절에도 무리가 있고 근육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고요. 운동 강도나 아니면 양을 늘릴 때 대략 10% 정도를 늘리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한 30km를 뛴다 나누어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운동 강도를 올리면 10%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33kg거든요. 아마추어들 이걸 잘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분 내키면 많이 가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적게 뛰고 이런 부분들이 부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뛴 키로수와 기록을 기록하면서 내 운동 강도나 거리를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좀 자세를 배워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올바른 러닝 자세 뭐 팔, 다리, 골반, 뭐 발바닥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뛰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를 익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80의 케이던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라이드를 넓히지 않습니다. 좁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드가 넓어지면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 뒤꿈치 착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슴이 완전히 펴진 상태로 뛰어야 합니다. 가슴을 구부린 상태로 뛰면 특히 척추 쪽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가슴을 펴고 팔은 좀 가볍게 흔들고 시선은 살짝 아래쪽을 향해서 고정해주고 뛰면 아주 좋습니다. 발바닥의 자세는 올바른 자세라는 게 있을까요? 네, 발바닥은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발바닥의 중간 또는 뒤에서 중간에서 닿아서 엄지발가락으로 푸시를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드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꿈치는 살짝 스치듯 발바닥을 닿고 밀어낼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요즘 그냥 막 막무가내로 뛰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된 자세,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스트라이드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폭을 넓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뛰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충격량이 발에 크게 되고요. 많이 뛰게 되면 케이던스가 낮아져요. 대략 160 안팎으로 떨어져 버리면 한 번에 뛰는 양이, 그러니까 거리가 많다 보니까 충격량이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발목을 잘 쓰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지구력이 가장 좋은 근육이 종아리 아킬레스거든요. 근데 이 근육은 빨리는 못 달리지만 오래 뛰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선수들은 종아리가 발달되어 있고요. 단거리 선수는 허벅지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선수의 특징에 따라서 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저희 일반 상식인데 달리기도 스트레칭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근육이 늘어져 버려서 탄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뭐 메이저리그 선수나 또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 또는 농구, 배구 선수들은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탄성을 만드는 준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적인 스트레칭은 메인 운동 이후에 하고요. 그다음에 탄성을 만드는 스트레칭을 그 러닝이나 운동 전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탄성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 동작은 어떤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탄성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 우리 그 줄넘기 어렸을 때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무릎 펴고 발목만 쓰죠. 이런 동작들이 탄성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점프하는 동작들 그 캥거루가 뛰듯이 점프를 한다든지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근육과 신경을 깨워놓고 스포츠나 러닝을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40대,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러닝을 해도 괜찮을까요? 40, 50대 분들이 러닝 무조건 해야죠. 특히 남자들의 40, 50대가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혈관계를 강화하거나 건강하게 해주는데 러닝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은 무조건 하셔야 하고요. 대신에 그 러닝의 강도와 양은 조금 섬세하게 조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이런 러닝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제일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40, 50대 중년들이 만약에 러닝을 시작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무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천천히 러닝에 적응해 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남들이 5km, 10km 뛰니까 그걸 뛰게 되면 우선 뭐 관절이 다치는 건 당연하고요. 위험한 건 우리 심장하고 혈관이 압력을 견딜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뇌나 심장에 무리나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마라톤 대회나 이런 데서 쓰러지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이런 무리한 어떤 그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하려고 시작했다가 건강을 해치는 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마라톤 대회는 러닝을 시작하고 최소 어느 정도 기간 후에 도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마라톤이 뭐 거리가 다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뭐 5km도 있고 7km, 10km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그 정도를 최소한 뭐 10대 번 이상은 뛰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선수도 그렇고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엔돌핀이 나오니까 빨라지고 강해져요. 그러면 내가 원래 뛰던 것보다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강도를 견디려면 그 전에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 운동을 비롯해서 마라톤 이제 처음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준비할 것들 또 주의할 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당 내가 6분 정도에 뛴다라고 하면 그 나의 호흡수, 심박수, 그다음에 발의 리듬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가 가능한지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수분을 조금씩 공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분 공급을 안 하면 입이 마르고 호흡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분 공급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계획하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뛰기 전날 식사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속이 거북하거나 불편하면 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라톤을 뛰기 전날은 그 아주 하드한 러닝이나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다음 날까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기 전날은 가볍게 스트레칭 하거나 원래 내가 뛰는 러닝 강도의 한 50% 정도로 몸을 풀어준다.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분을 충전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 나가든지 물을 소지를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보통 마라톤 대회하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뛸 때는 사실은 물을 들이키는 것보다는 마셨다가 그 가글을 하듯이 우글우글하고 폐해 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거를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면서 우리가 뛰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섭취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추울 땐 괜찮은데 한여름이 문제인 거죠.